취권 또는 그 취팔선권이라고도 하는 이 무술은 술 취한 듯 비틀거리며 상대를 공격하는 독특한 권법입니다. 강하면서도 그 어떤 전형적인 무술의 틀을 깨트린 허허실실의 권법이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무척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 취권의 모티브가 된 그 취팔선은 도교의 신 가운데 술을 즐겼다는 8명의 신선을 가리킵니다. 팔선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명나라 때의 경극인 팔선과회를 기초로 한 고전소설 상동팔선전이 쓰이기 전인 원나라 때 이미 정립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팔선을 소개하면 그 여동빈, 당나라 때 실제 인물로 관직을 버리고 은거하여 도를 닦다가 한종리, 종리권을 만나서 득도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신선으로 검선이라고도 불립니다. 두 번째, 종리권은 한종리라고도 하는데 8신선의 맏형격이면서 뚱뚱한 몸집에 파초선을 들고 다닙니다. 세 번째, 한상자. 본래 이름은 한상으로 당나라 때 유명한 문인 한유의 증손자라고 합니다. 여동빈을 스승으로 모셨으면서 늘 피리를 가지고 다닙니다. 다음에 장과로는 백발, 백염의 신선이면서 어고, 즉 물고기 모양의 북이죠. 그 어고를 가지고 다니며 당나귀를 거꾸로 타고 다니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철괴, 철괴리라고도 합니다. 다리를 절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죠. 그게 괴라고 합니다. 거린과 같은 모습에 쇠지팡이와 호리병을 갖고 다닙니다. 조국구, 송나라 인종의 친척으로 입산 수행을 하던 중에 종리견과 여동빈을 만나 득도를 했습니다. 관복 차림에 옥판을 들고 다닙니다. 남채화, 성별이 불분명합니다. 여성이라고도 하고 또는 여장을 한 남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꽃바구니를 들고 노래를 하죠. 하선고, 8명의 신선 가운데 유일한 여성, 연꽃을 들고 다닙니다. 팔선이 보유한 법보는 안팔선이라고도 하며, 팔선은 팔선과의 각현 신통이라는 그 속담의 주인공입니다. 즉 8명의 신선이 바다를 건너는데 각기 저마다의 신통력을 보인다. 그러니까 방법이 다른 거죠. 누구는 물 위를 걸어가고 누구는 물고기를 타고 가고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저마다의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런 식의 말로 쓰인다고 합니다. 팔선과의 각현신통이라는 속담이 생기게 된 원인은 이제 8명의 신선이 서왕모의 그 반도 대회에 초청을 받았다가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 동해를 건널 때 각자 재주로 그러면은 바다를 건너자라는 조국구의 제안에 철괴리는 쇠지팡이를 바다에 던져 그걸 타고 건너고, 장과로는 모자 속에서 종이 당나귀를 꺼내 그 당나귀를 타고 건너고,
한종리는 북을 타고 무리를 떠가고, 여동비는 등에 메고 있던 이제 통천영검을 물개로 변화시켜 타고 가고, 한상자는 남채화의 꽃바구니를 바다에 던져 그 꽃들을 밟고 떠가고, 하선고는 젓는 게 싫어서 공중에 떠가다가 힘들면 바닷물을 밟고, 그러니까 뭐 그 연대호도나 등평도수 같은 경공이겠죠. 그 다음에 조국군은 이제 자기가 허리에 찼던 옥대를 타고 건너고, 남채화는 악기를 연주하는 그 박판, 판때기인데 그걸 물 위에 띄우고 타고 갔더라, 뭐 하는 얘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옥황상제가 크게 분노하자 여덟신선은 사죄를 하고, 자신들이 술을 취해서 뒤집어서 세워놓았던 그 태산을 다시 돌려놓아 동해의 바닷물이 차도록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